2016년도 15회 기출문제의 두 번째 과목입니다. 집단 상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에서 게슈탈트 집단 상담자가 사용한 기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지문을 보면 집단 상담자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불평하는 집단원에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연기해보라고 권유함으로써 그러한 이기적인 욕구나 감정이 자신의 것임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특성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 투사에 해당하는데, 자, 투사가 복이 없고 창조적 투사이라는 프로이드는 사용하지 않았던 거고요. 게슈탈트 이론에 나온 거여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게슈탈트 이론에서 투사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물론 동일합니다만 개인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자각하고 접촉, 게슈탈트에서 항상 강조가 되는 키워드들이죠.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실은 자신의 욕구를 자각하고 환경과 접촉해서 해소하는 것이 건강한 건데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타인에게 돌림으로써 나타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서 창조적인 투사와 병적인 투사. 창조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 병적인 것은 프로이트의 투사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창조적인 투사는 개체, 인간이 새로운 상황에 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 방편으로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대인관계에서 창조적인 투사는 공감력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활용된다고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병적인 투사는 프로이트의 이론의 그 방어 기제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직면하기 힘든 자신의 내적인 욕구와 감정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적이고 비난적이고 파괴적인 언행을 상대방에게 하게 되는 것인데, 자, 문제에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병적인 투사가 아니라 창조적인 투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로 돌아가 보면 연기해 보도록 권유함으로써 이기적인 욕구나 감정에 자신의 것임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 이것은 창조적인 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7번을 보겠습니다. 참 만남 집단, 영어로는 엔카운터 그룹인데요. 칼 로저스가 시작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의미에서 참 만남, 진짜 만남을 의미하는 건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에 개인 경험에 중점을 둔다이고요. 자, 혼동하시는 수강생분들이 가끔 있는데 모든 집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 개인의 성장에 있지 우리가 어떤 축구팀을 운영하듯이 팀 자체, 집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집단은 도구이고 각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이 집단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참 만남 집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경험에 중점을 둡니다. 체험 집단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인 집단 목표를 설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인데요. 참 만남 집단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구조화된 집단이 아니어서 물론 큰 목표는 존재합니다만 그날 회기에 모여서 무엇을 할지는 모인 사람들, 집단 구성원들이 결정합니다. 집단 상담자가 미리 1회기 뭐, 2회기 뭐 이렇게 딱딱 구조화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경우에는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 참 만남 집단에서는 오늘 우리 뭐 할까요? 집단 구성원들이 그걸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집단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큰 목표는 있겠습니다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5번에 몇 시간에서 며칠간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길게 진행하는 경우를 특히 우리가 마라톤 집단이라는 용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단 상담자 윤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인데요. 자, 그러면 윤리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한 문제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기에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상담료는 잠재적 집단원들의 재정 상태와 지위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학생들한테 수십만 원을 받을 수는 없겠죠. 다중관계의 범위에는 집단원뿐만이 아니라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자, 둘 다 맞는 거고요.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에 관련된 윤리적 책임이 있지만 법적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법적 책임이 있죠.
아동학대에 대해서 상담 중에 발견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잠재적 집단원에게는 그 전문가에게 집단 참여 사실을 알리도록 조언하는 것이 물론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윤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이 기역, 니은, 리을 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9번은 얄롬 집단 상담 과목에서 얄롬이 빠질 수 없겠는데요. 11가지의 치료적 기능, 11가지의 집단의 기능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치료 집단의 갈등에 관련된 진술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1차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경험은 개인에게 괄호의 원인을 제공해서 자, 1번에 보면 관계 왜곡과 신경증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 지금 치료 집단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얄롬이 설명한 집단의 주 기능은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경증과 같은 정신병리를 치료하는 것에 해당하는 설명은 이 얄롬이 설명한 집단의 효과에, 집단의 기능에 크게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신경증보다는 관계 왜곡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얄롬은 정신병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집단 상담자는 집단에서 발생하는 과로에 작용하는 집단원, 대인관계, 집단 역동을 확인해야 한다인데요. 두 번째 보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불안, 적개심, 분노감인데 이 지문만 가지고는 불안, 적개심, 분노감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저 두 번째 항목 가지고는 정답을 구하기가 어렵겠고요. 세 번째까지 가야 될 텐데 이러한 감정의 일부는 집단원은 자기 경멸에 자, 투사가 제일 적절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이, 투사, 투사적 동일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투사가 가장 적절한 내용이어서 집단원은 자기 경멸의 투사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는데 자,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이 나와서 정답에는 물론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사적 동일시. 기본적으로 투사는 남 탓하는 건데요.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건데 투사적 동일시는 그것과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측면이 있어서 한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반응을 유발하는 무의식적인 대인관계 행동 유형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 투사받는 사람은 투사하는 사람이 분출한 감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압력을 받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 역시 이 추상적인 문장만 봐가지고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어서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투사한다. 남편이 아내를 안타깝게도 미워합니다. 근데 아내가 날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투사이죠. 거기에 비해서 투사적 동일시는 남편이 아내에게 투사적인 동일시를 한다는 얘기는 아내가 자신을 미워하도록 유도하고 일부러 긴장을 만드는 과정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투사의 상황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사실은 자기가 미워하지만 아내가 날 미워한다. 그 상황을 좀 더 합리화하고 공고화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나간 겁니다. 일부러 약속을 하고 안 지킨다거나 거칠게 대한다거나 냉정하게 대한다거나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것처럼 만들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0번을 보겠습니다. 과거엔 다룰 수 없었던 외상 경험의 수정을 위해서 집단원을 보다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인데요. 정답은 5번의 교정적 정서 체험인데 얄롬이 이야기했던 집단의 기능 중에 이것과 비슷한 것이 조금 전 문제도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집단의 치료적 요인 중에서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 자, 집단은 여러 측면에서 가족과 공통점이 있는데 자, 이 내용 뭐 다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이 있다면 집단의 A가 집단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패턴의 어떤 문제점, 그런 역동들이 원래 A가 가족에 있었을 때 가족 간에 이루어졌던 어떤 부정적인 패턴이
집단에서도 재현되는 상황. 그래서 집단 안에서 그 부정적인 면을 깨닫고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 이걸 좀 더 확장 개념이 정답입니다. 교정적 정서 체험. 가족 빼고 원래 방금 말씀드린 거는 가족을 집단에 적용한 거라면 꼭 가족이 아닌 다른 상황을 집단에 적용한 것 이렇게 확장하면 이 의미가 됩니다. 자, 프란츠 알렉산더가 말했던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과거에 처리할 수 없었던 경험을 치료라는 우호적 장면에서 노출시킴으로써 과거에 받았던 정신적 외상을 교정,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단에서 집단원은 교정적인 정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초기 가족에서 상처받았던 것을 재현해서 치료하듯이 방금 앞에 화면에서 말씀드린 자신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경험을 다시 경험하면서 치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에서 경험했던 것 통해서 집단에서 재현하면서 관련된 그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나가는 것처럼 가족이 아닌 다른 상황, 학교라거나 직장이라거나 이걸 집단에 끌어들여서 비슷한 패턴을 통해서 부정적인 면을 치료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이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